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본격 미국 주식 라이브쇼 한밤의 미주라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다영입니다. 네, 저는 오진석입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 기술주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역시나 3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월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2021년 8월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향후에 12개월 인플레이션율도 상당히 크게 폭증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소비단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지배를 하면서 어제도 크게 대형 기술주 위주로 내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월마트가 4% 정도 또 반등을 했고 다우가 상승을 좀 주도하면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통적인 방어주들이 좀 뜨는 것이 아니냐, 이런 순환매적인 성격의 시간도 가져보는 어제장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장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의 지난 분기 매출 약 380억 달러 수준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컨센은 맞춰줄 걸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이제 문제일까요? 다음 분기, 현재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분기의 매출 속에서 이 딥시크의 영향 혹은 블랙웰의 이 출하 매출이 얼마나 차지할 것이냐, 이 부분에 오늘 우리가 초점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불리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 분기점, 촉매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약간이나마 이 상승 모멘텀의 촉매제가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테슬라가 8%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이 준 FSD, 그러니까 FSD까지는 아니지만 유사한 버전의 FSD를 출시를 하면서 기대를 좀 받았는데 유럽 시장에서의 1월 신규 등록 대수가 무려 45%가 그러니까요. 빠져버리면서 현재 머스크라는 이 CEO 리스크를 테슬라가 지니고 간다라는 이미지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현재 프리마켓 상황 하단에 지금 퓨처스가 티커로 보고 계실 텐데 3대 지수 퓨처스 모두 일단은 초록색으로 또 출발을 합니다. 네.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색깔이긴 한데 퓨처스가 최근에 이제 프리장에서는 모두 초록색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본장만 들어가면 그렇게. 엎어지는 네. 그런 모양새를 계속 보여왔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은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시장이 기대감을 좀 끌어가는 장세로 다시금 어제 일반 전통주로 갔던 것이 좀 기술단으로 와주면 좋겠다. 라는 거 혹은 같이 올라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네. 현재 프리장 엔비디아 2.8% 정도 올라주는데 네. 요거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요즘 우리가 3거래일, 4거래일째 지금 프리장은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방송하다가 저희가 급격하게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최근 제 기억엔 4거래일 연속으로 프리장에서는 초록색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의 초록은 그래도 2.8%까지 와 있으니까 좀 올라주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왜 제 이렇게 싸한 느낌이 들까요? 뭔가 싸네요. 저만의 느낌인가요? 한 3일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3일 속고 나니까 약간 믿음이 안 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프리장의 움직임이 본장의 흐름을 답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 주 장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여실하게 느껴오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 본장 들어가고 이제 오전장 끝나고 오후장 끝날 때 이런 세 번의 타임 구간에서 크게 한 번씩 바뀝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정쯤에 나왔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네.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게 되면서 이거 진짜 미국 경기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하는 그 현상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 네. 상당히 공포감을 좀 가져와 가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빅테크 일단은 테슬라가 1.8%로 산뜻하게 출발을 합니다. 오늘 중국에서 드디어 신형 모델 Y가 출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모델 Y라든지 FSD라든지 중국 시장에서의 호재성 이 이벤트들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테슬라인데 뭐 주가에는 크게 요새는 반영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좀 반영이 되어 보기를
바라고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알기로는 이 트럼프의 내각 회의할 때 일론 머스크가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정치인스러운 느낌이 됐잖아요. 약간 고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싶긴 여튼 한데 오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무회의가 오늘 열린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국무회의할 때 사실은 이제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이 한 명 끼게 되는데 그게 네. 서울시장입니다. 오.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끼게 되는데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현재 서울시장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우의정 좌의정 정도는 되지 않느냐. 그럼요. 오른팔 왼팔 되죠. 그런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모쪼록 내각회의에서도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무사히 마무리가 되기를 좀 바라고요.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일찍이 기침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저희 방송 전에부터 신나게 또 일찍 또 많은 트루스 소셜에 글을 쓰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트루소셜에 뭐 어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한 공화당 의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약간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네. 그런 응원의 메시지 속에 하나가 있는데 네. 어제 애플이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DEI 다양성 관련된 이 주총 안건에 대해서 애플의 주주들이 부결을 하는 모습을 네. 보였는데 바로 오늘 이 내용을 올려주었습니다. 자, 애플 should get rid of the DEI rules.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Not just make adjustment to them. 그러니까 약간 조정하는 걸로도 안 되고 네. DEI는 없어진 것이다. 끝이야. DEI is gone 이라면서 네. 느낌표를 3개나. 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 3개나. 이 느낌표가 3개면 아니야. 시장에 반영 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의 주가 흐름도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0.5% 하락으로 네.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DEI 관련된 투표 결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작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분명히 영향은 이 트럼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분명히 팀 쿡 CEO와의 회동을 통해서 불과 그저께 무려 4년 동안 5천억 달러를 미국 땅에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하루 만에 그런 결론이 나와버리니까 네. 지금 투심들이 살짝 불안해한다라는 것도 프리장에서는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정학적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에 어느 쪽을 편을 들어줄까라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희토류, 이 희귀 광물 관련해서 미네랄을 미국 쪽에 주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게 라는 식의 거래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안에 굉장히 큰 거부감을 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선거 없는 독재자라는 표현까지 거침없이 썼었는데 그게 불과 일주일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화해 무드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화해 무드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 측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음 주면 이제 와서 서명을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방금 전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니다. 그 일정은 확정이 아니고 일단 더 협상이나 살펴볼 초안들이 더 남아있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잘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 게 우크라이나가 이 희토류를 가지고 이럴 만한 게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5%를 갖고 있는 곳이 우크라이나라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액션을 좀 취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라고 알려진 희토류가 본격적인 채굴과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매장량도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떤 것이 있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그린란드를 건드렸던 것도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희토류를 가져가겠다라는 액션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것이 어떻게 풀리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해지는 뉴스로는 일단 합의문 초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외신에서 간간히 좀 전해지고는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다음 주에 가게 될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지정학적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게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이란이 현재 우라늄 저장고에
비축량, 우라늄의 비축량을 50% 증가시켰다라는 보고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란의 핵 관련 문제인데 약간 트러블이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만 해도 이란의 원유 시설 관련된 제재가 미국 측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란과 관련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위기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반영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시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어제만 해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또 월요일에 일본장이 쉬었었기 때문에 뭐 지난 주말 동안에 버크셔에서 왜 주주 서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여러모로 미쳤고 이 미국의 이 칩 제재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중국 업체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약간 방향을 제가 못 읽고 있어요. 어땠습니까? 일단 일본 시장은 최근에 가장 미국 시장과 연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빠지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지금 일본 시장이고요. 그에 비해서 국내 시장은 잘 버티고 있고 중국은 요즘 본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역력하게 느껴지는 지수의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일본 마감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넘게 장중에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밑꼬리가 길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축소하기는 했고요. 일단 그 미국에서의 그 중국산 제재 때문에 도쿄 일렉트론이 5% 빠졌고요. 디스코가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최근에 이 강한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케이 시장이 견조한다는 건 일본도 이젠 체질 개선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일본 니케이 신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하지만 조정이 나온다는 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메타에서 갑자기 무슨 해적 케이블을 한다고 하냐 막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요거를 한다라고 합니다.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서 해적 케이블 투자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파괴 행위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케이블 안보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런 액션을 좀 취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오늘 대만에서도 좀 뉴스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봉 쓰고 하루 음봉 그리고 계속해서 양봉으로 다시 돌려 세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 동력을 찾기 어렵지만 하방도 좀 닫힌 모습으로 코스피 0.4%, 코스닥은 0.2%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2원 70전 올라가면서 1,433원에서 마감이 됐고요. 5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연기금은 12월 말부터 지금도 여전히 코스피를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루한 순환매다라는 표현들이 오늘 많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대형주들이 버텨냈는데 제가 코스피 시총 상위 중에서 상승률 상위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제 셀트리온이 사실 실적 좋았는데 주가가 오르지 못했었거든요. 오늘 좀 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8.7% 올라갔고요. 일단 셀트리온부터 보시자면 램시마가 한국의 1호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등극했다라면서 어제 실적에 대한 뉴스들이 좀 많았고 또 오늘 2조 달러의 바이오 산업을 좀 키우겠다라고 최상목 대행이 이야기한 것도 영향을 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8%의 상승은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고 많이 장중에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셀트리온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자동차 때문이 아니라 로봇 때문에 오르는 거였습니다. 로봇도 배터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도 올라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관세 언급을 하면서 비철금속 그중에서도 구리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탄력을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이야기 해야겠죠.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재건 관련주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금요일에 워싱턴 방문한다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니다, 이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750조 원이 들어간다라는 뉴스 전해졌고요. 또 광물협정 방금 전에 전문이 공개가 되면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개별주들 실적 잘 나온 종목들이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꽉 채운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부분 뭐 기술주, 은행주, 철강주까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중국이 주요 은행에 550억 달러의 자본 투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증권사들의 합병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권주들도 올라갔고 철강주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에서 전해진 이야기였는데요. 중국 철강업 쪽에서 15%의 감산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공급 과잉 우려가 해소될 것 같다라면서 섹터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생테크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홍콩 항생지수 차트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차트일까요? 지수 차트입니다. 와. 오늘도 3.27%, 3% 넘게 좀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홍콩에서 뭐 AI 연구소 설립한다, 여기에 재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로 상장 요건 심사 절차를 개선한다, IPO 이중 상장 조건 효율화한다, 여기에다가 본토 홍콩 결제 시스템을 강화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H주의 자금 유입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홍콩 항생지수의 흐름이었습니다. 낮에 나온 주요 뉴스들 살펴보시면요. 대만에서 트럼프가 TSMC의 인텔 지원 요구 없었다였는데 기사의 요지는 아직까지는 없다로 읽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만과 중국 좀 분위기가 좋지가 못합니다. 중국 쪽에서 대만이 칩 산업을 미국에 넘기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요 뉴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해저 케이블이 절단돼서 화물선 한 척과 거기에 탑승한 중국인 선원들을 억류했다라고 합니다. 단순한 사고인지 의도적인 작전인지 조사 중이다라고 하고요. 또 TSMC 뉴스 하나만 더 보면 일본의 구마모토 공장 착공 시기가 25년 1분기에서 올해 내로 좀 미뤄졌다라고 합니다.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신형 모델 Y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도가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오늘 또 BMW 뉴스도 있었어요. 중국에서 4695 신형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선양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그동안 CATL과 EV 에너지와 함께 2차 전지 개발했는데 여기서 요 신형 배터리, 그래서 새로운 거라고 해서 뭐 에너지 집적도도 높고 그래서 BMW가 새로운 전기차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또 샤오미가 새로운 그 SUV 내놨잖아요. SU7 울트라는 성능은 포르쉐, 기술력은 테슬라, 프리미엄은 BBA, 그러니까 벤츠, BMW, 아우디를 추구한다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중국에서는 공정경쟁 좌담회라는 게 열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 업체들이랑 자동차 업체들 등 7개에서 책임자가 참석을 해서 과당 경쟁 관련된 의견과 제안을 교류했다라고 하는데 가격 경쟁하지 마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에서도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 전기차 백인회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게 되게 크고 되게 기술적인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2027년부터 탑재될 수 있을 것 같다. 30년부터 양산화와 응용이 실현 가능할 것 같다라면서 중국 내에서 전고체 관련주들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타이베이에서 국제 공작기계 전시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항공우주, 공작기계 이런 쪽들 중국 내에서 좀 움직일 것 같고 어제 전해드린 이야기였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아이폰 판매 금지에 관련해서 산업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발언을 내놨습니다. 또 딥시크 뉴스도 있습니다. 딥시크 관련해서는요. 27일부터 시간대에 맞춰서 API 가격을 최대 75% 인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가격의 50% 아니면 75%, 25% 인하를 해서 더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용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들까지 쭉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리관세 이야기를 했죠. 상업조사하겠다라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마가 또 리쇼어링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기업들 보호하겠다라고 했고요. 유럽 이야기도 다시금 합니다. 디지털 세금을 이용해서 미국 기업들에게 불이익 주고 있다라고 하고요. 오늘 이것도 뉴스가 많이 됐어요. 트럼프의 골드카드.
그래서 500만 달러, 72억 원을 내면 미국에서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현지 시간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5시에 행정명령에 또 서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언급도 새벽에 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히토류 거래에 대해서 협상 마쳤고 러시아 땅에서 광물 사고 싶다. 또 러시아 제재 해제는 언젠가는 할 거다. 조건에 합의가 됐다. 그래서 금요일에 올 거라고 미국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이 내용을 보니까 아시아단의 뉴스이긴 하지만 네. 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정말 글로벌 소식을 지정학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너무 많이 많아서, 차지한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제 눈을 아까 혹하게 했던 소식은 BMW 벤베가 이제 4695 배터리를 네. 또 만든다. 그렇다면 네. 원통형 배터리를 만든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태까지 BYD라든지 CATL은 전체적으로 블레이드 배터리 형식의 이 납작한 뭔가 그 네모난 배터리를 네네. 만들어 왔는데 이제 원통형으로 간다. 그럼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제 에너지 솔루션과 파나소닉이 만들고 있는 테슬라의 4680 배터리와 경쟁을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봐서 네. 배터리 단에서의 이제 이 테슬라와의 경쟁 구도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미국 이야기를 보기 전에 프리마켓 상황을 진단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리마켓 밑에 하단에 티커 보고 계시죠? 0.5% 오르는 S&P 500 퓨처스 그리고 0.8%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 나스닥 퓨처스 보고 계십니다. 다우도 어제 이어서 0.3% 정도 올라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프리장에서의 기술단, 반도체 이 섹터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IT 업체들의 오늘 프리장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팔란티어가 2%가량 올라주고요. 오라클도 1.5%, 어도비가 0.3% 올라주는데 어도비는 새로운 소식을 어제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이폰에만 일단은 출시가 됐는데 이 어도비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인 포토샵. 네. 포토샵을 아이폰 이 모바일용으로 출시했습니다. 저도 깔아서 해보셨어요? 써봤는데 조금 손에 익지는 않지만 네. 여태까지 포토샵이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의 포토샵 익스프레스가 있었는데 이게 기존 그 컴퓨터용 포토샵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어서 좀 불편했지만 오늘 내놓은 이 포토샵 어플은 네. AI를 탑재하고 있어서 오. 예를 들어서 사진을 불러온 다음에 피사체를 꾹 누르면 이렇게 알아서 눕기가 딱 따지면서 합성하기 좋게 그래서 그거를 프롬프트를 넣어서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생성형 AI로 그 물체를 바꿀 수도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서 네. 뭔가 좀 새롭다. 모바일에서 이런 게 되다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갤럭시에서는 다 되는 거다. 아니 그리고 눕기 따는 거는 아이폰에서도 이미 되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포토샵에서 해주고 약간 여러 가지 조절을 구체적으로 해주니까 의미가 없지 않다. 의미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0.3% 가까이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브로드컴이 2.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보시면은 3.2% 정도 나왔는데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디램, DDR5 관련된 차세대 양산 관련 소식이 낮 시간에 나왔습니다. 수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관련 소식이었는데 한번 확인을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3.2%가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프리장에서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 본장 가면 약간 초록빛을 띠기도 했다가 다시 빨간빛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 흐름이 인텔의 인수설 이후에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있어서 이 자동차 업계가 살아나는데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스텔란티스가 실적을 유럽 지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상당히 시장의 예상에 하회한 모습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CEO 교체라든지 뭐 약간 그 미국 쪽의 이 부문과 유럽 부문이 약간 싸우는 느낌도 들었었는데 일단은 봉합이 된 것 같고요. EPS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하는 모습 보였고요. 전년 분기에 비해서 전년 실적에 비해서 무려 97%가 빠진 EPS를 오늘 제출을 했기 때문에
스텔란티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97%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아까 우리 애플 얘기하기 바로 직전에 네. 자동차 업계 관련된 또 트윗을 하나 올린 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걸 빼먹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자동차 업체들도 보시면 좋을 게 트루스 소셜로 바로 가보도록 합니다. 네. 자, 이 한글을 굉장히 잘하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종대왕이 감탄할 만한 한글 구사 능력인데 이 내용은 그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칼럼을 썼는데 네. 관세가 이 미시간 지역이라든지 이 미국의 자동차 이 제조 지역을 파괴할 것이다라는 라고. 내용이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음. 이런 내용을 해줍니다. 관세는 대량의 자동차 제조를 미시간으로 몰고 갈 것이다. 저는 대선에서 미시간주를 차지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런 얘기를 네. 대략적으로 했는데 미시간 거기가 이제 러스트벨트로 묶여 있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자동차 제조업체가 옛날부터 많이 있었던 몰려있는. 곳이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 네. 짧은 사이에. 과연 미시간주에는 어떤 제조업체가 자동차 업체가 있냐? 일단 제너럴 모터스가 있고요. 오. 다찌가 있고요. 오. 다찌가 있고 크라이슬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텔란티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포드도 여기 있고요.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이 미시간주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국장에서도 네. 이 관련된 영향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감안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스텔란티스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 자체는 좋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하다 스텔란티스까지 왔네요. 자, 옆에 가보시면 인투이트가 이제 실적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8% 정도 네. 상승하는 모습으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인투이트 한번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죠. 네. 인투이트 같은 인투이트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예. YOY 기준으로 17% 늘어난 36억 달러를 넘는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예. EPS 같은 경우는 3.3달러 기록하면서 YOY 기준 26% 늘었고요. 컨센서스도 소폭 상회를 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또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컨센서스보다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컨센서스가 75억 2천 달러인데 예. 매출액 가이던스 내놓은 게 최소 75억 5천만 오. 달러를 제시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EP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EPS는 오. 살짝 좀 아쉬웠습니다만 매출액 자체가 가이던스를 좋게 제시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인투이트가 인투이티브 머신즈와 인투이티브 서지컬과 약간 헷갈릴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모간 스탠리에서 평가 상향 소식이 있어요. 네. 오버웨이트를 인투이티에 대해서 내줬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워크데이가 10%, 11% 이상 프리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주 호조적으로 나온 워크데이입니다. 사실은 지난 12개월 정도에 무려 주가가 16% 이상 하락한 것이 워크데이인데 반등을 화끈하게 해줍니다.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고요.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하에 오늘 에버코어 ISI에서 올해 하반기는 확실하게 반등 조짐이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까지 내놨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라든지 그런 평가는 바꾼 것은 없습니다만 하반기를 주목해라라면서 워크데이에 대한 호조적인 발언을 오늘 내주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일정과 미국 어제장 마감으로 한번 체크하러 한번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부터 볼까요? 일정부터 잠깐 네,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NBA 30년 모기지 이자율과 신청 건수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 네, 맞아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좋은 30년 모기지 이자율이 내려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서도 약간 오늘 피드백이 좀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택시장 오늘 안 그래도 자정에 주택 지표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주택 지표가 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랑 비슷하게 네. 오늘 약간 오전장 후반부와 이 오후장 전반부의 흐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택 기조 요새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가격대도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주택 관련해서 오늘 신규 주택 판매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부터 리치먼드 연은의 톰 발킨 총재의 연설이 또 시작이 돼서 지금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기다려지고 있고요. 오늘 원유 재고량이 또 제 자정에 함께 나온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거의 잘 얘기를 안 해드리는데 국채 7년물 경매가 새벽 3시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채 가지고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이 스캇 베센트가 이래저래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물 얘기를 주로 하지만 아니. 7년물도 장기물이니까 안 내려가면 큰일 날 정도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자연스럽게 푸시해서 내려갈 내려가야 거다.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린다는 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어느 쪽에서 이 국채 가격이 형성될지 입찰률은 어느 정도일지가 상당히 좀 저는 기대가 되는 바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3M 티커명 MMM입니다. 3Ms예요. 네. M을 3개 치면은 3M의 티커인데 투자자 행사가 있고요. 디어앤코의 정기 주총이 오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디어앤코가 요새 AI를 도입한 농기계라든지 이런 뭐랄까 산업 장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방이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인데 그렇죠. 이 중국에서도 내수 활성화에 좀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네. 디어앤코가 수출을 많이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디어앤코는 모자 브랜드처럼 인식이 되지만 이런 산업기계, 농작용 기계를 만드는 회사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최근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차터 커뮤니케이션과 리버티 브로드밴드, 리버티 산하의 브로드밴드 통신업체예요. 합병한 투표가 오늘 진행되기 때문에 차토도 사이즈 좀 있잖아요. 그럼요. 통신단에서 보시면 차토가 이름이 딱 보일 정도로 나름대로의 시총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차터의 합병한 투표 오늘 장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오늘의 히트는 이거죠. 아마존이 상품 부문의 행사를 엽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열게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측면일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알렉사의 신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Hey, Alexa. 스마트 홈 제품이 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알렉사의 성능이 아마존의 AI를 붙인다. 최근에 우리가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인터넷 신청하면은 무료로 주던 예전에 그 AI 스피커 이게 텔레비전 음성을 인식을 해서 네. 자꾸 이상한 걸 막 말하거든요. 아리야.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곤란해하는 곳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요런 알렉사는 과연 어떻게 좀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엔비디아 네. 실적 발표 내일 아침에 아침 6시 5분에 발표가 됩니다. 잠시 후에 각 기관에서는 엔비디아의 전망 어떻게 보고 있고 예상하고 있는지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실적 발표 한번 보고 가야겠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모든 걸 기억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한번 딱 보는데 어제 카바, AMC, 엑손, 그다음에 퍼솔, 루시드, 인스타카트, 다 아는 곳이에요. 다 아는 곳이네요. 다 아는 네, 곳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친구들인데 워크데이. 워크데이, 제타, 인투이트. 인투이트. 여기서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요 실적 장세 오늘 조금 예상되는 측면이 있고요. 퍼솔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셀 제조, 그러니까 태양광 업체니까 배터리를 담아야겠죠. 이런 새로운 이 퍼스 솔라만의 배터리 셀 제조 특허를 태양광 업체인 텔론 에너지라는 곳에 라이선스로 매출을 일으켰다라는 보도 자료를 조금 전에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퍼솔 오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MC도 나쁘지 않고 여기는 극장 체인이죠. 네. 미국 최대 극장 체인이면서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갖고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워킹 데드. 워킹 데드를 AMC 엔터테인먼트에서 예전에 만들었던 네.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카바 같은 경우는 카바나랑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중해식 경양식을 판매하는 레스토랑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중해식 음료 음식 업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약간 저희 감성하고 안 맞아서 이게 뭐 열띤 그런 소개는 못 드릴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차치키 소스 이런 거 팔겠죠, 뭐. 지중해식. 예, 지중해식 그런 거 팔겠죠. 그리고 루시드에는 CEO가 바뀐다라는 소식과 함께 장마감 이후에 애프터장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목표 출고 대수를 상향했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루시드의 모습도 구경을 했고요. 자, 오늘 로우즈와 NRG 에너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발표된 내용 잠깐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사실 이거만 보면 이거 보면 끝났죠. 뭐. 이 여기까지는 요거 네. 보면 다 끝나지 그냥 않을까라는 끝났다. 생각이 되는데 눈을 예. 또 사로잡는 곳이 하나 있죠. 조비 에이비에이션 많이 투자하시죠. 오, 아이온큐 많이 투자하시는데 자 조비와 아이온큐 마라톤 디지털까지 껴 있는데 여기 또 있네요. C3AI 있고요. 스노우플레이크 내일 쉽지 않은 장세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자면 안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제가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장으로 마감이 됐고 어제는 반도체장이 전체적으로 섹터가 흘러내렸다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저희 방송 시간으로는 여기서 저희가 방송이 종료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상방에 노력을 상당히 기울였던 미국 증시였습니다만 결국에는 크게 말아올리지는 못한 채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된 측면의 어제장이었습니다. 자, 지금 프리장의 히트맵을 보시면 어제 마감 상황과 색깔을 반대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지금 정확하게 어제 마감하고 반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소비재, 특히 이제 필수 소비재라든지 경기 방어주가 많이 올랐었던 어제장이었는데 오늘은 프리장이 여기가 빨갛고요, 여기가 다 파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뒤집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초반에도 그랬습니다. 자, 섹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슈머 디펜스, 경기 방어주가 어제 선전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혼조세로라도 마감이 됐던 다우지수 보실 수 있고요. 주택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려서 네. 어제 부동산 섹터가 1% 이상 올랐습니다. 오.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어제 컨슈머 스테이플스 여기가 필수 소비재인데 네. 이게 그냥 사는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소비재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띈 장이었다. 특히 식음료, 그 다음에 이제 가정용품, 음료가 2%에서 1% 이상 올라주는 흐름도 가져갔는데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지 네. 0.9% 오른 담배 관련주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토바코가 거의 사채가 부근이어서 그러니까요. 잘 가네요. 귤스 있잖아요. 이제 잇몸에다 끼우는 그 피우지 않는 불 없는 껌, 씹는 껌. 담배. 네, 씹는 담배가 상당히 또 호조적으로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담배 주가가 흐름이 네. 항상 이제 은근히 잘 오르는 그러니까요. 그런 뒤돌아보면 올라 있는 그런 이게 필수 소비재죠. 그렇죠. 필수 네. 소비재의 흐름. 우리나라에서 담배랑 소주 판매량으로 네. 경기 상황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좀 뒤집어진 모습으로 반대의 모습으로 현재 프리장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장 전에 자세하게 살펴볼 것들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US 스탁의 김준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뭐 혼조 장세로 마감됐다라고 저희가 방금 전에 어제장 돌아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혼조라기보다는 솔직한 말로 그냥 흘러내리는 장에서 혼조적인 마음으로 시장을 봤다라는 게 저의 감성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확실히 이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미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컨퍼런스 보드에서 굉장히 발표했던 이런 부정적인 소비자 심리 지수 이후 이제 조금 더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은 좀 하락하기에는 이제 또 내일 특히 오늘이죠. 오늘 장 마감 이후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하니 그 하락하는 것이 약간은 좀 둔화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좀 너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 하락폭이 약간은 줄어든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락하는 거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뭐 워낙에 많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저희 좌절감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안 그래도 우리 김지영 연구원께서 2월 들어서면서부터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2월은 원래 약하다. 네. 특히 대선이 껴있고 그 취임식이 있는 2월은 취임식 다음에 2월은 유독 약했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통계는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네요. 거의 야구 수준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확실히 이제 최근 들어서 특히 하순 들면서 더더욱 이렇게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좀 통계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대선 다음에 있는 2월은 원래 약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하순이 갈수록 약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하락하는 것은 좀 계절성의 영향이라고도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통계적으로 3월부터는 다시 이제 반등하고 특히 3월은 역시나 이제 전반적으로 모두 증시가 좋기 때문에 뭐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봐도 20년을 기준으로 봐도 선거 이후로 봐도 항상 좋았기 때문에 3월부터는 좀 계절적인 영향과 또 여러 가지 좋은 실적들이 합쳐지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일종의 테마주적으로 흘러갈 뻔했던 종목 하나가 네. 약간 그 생존 신고를 드디어 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슈마컴 네. 재무 보고서 제출했는데 위험 남아 있는 거 없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 보고서 그래도 이번에 새로운 회계 법인인 비두에서 적정 의견을 냈지만 이제 약간은 그래도 우려점이 있다면 이제 회계 감사 의견은 적정이지만 내부 회계 통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부적정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이것이 상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없고 단지 그냥 회계 자체 내부 관리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한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CEO는 이번 재무 보고서 이후 이제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회사 차원에서 좀 이제 회계 관리 다시 한번 신경 써서 앞으로는 이런 좀 감사적인 이슈, 감사와 관련돼서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좀 없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원래 기존에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가를 좀 움직였던 이슈 중에 하나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가이던스인데 워낙 그 당시에는 재무보고서 이슈가 함께 있다 보니까 이 가이던스 좀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번에 좀 전반적으로 감사 의견도 잘 받게 되면서 이번 이전에 보였던 이 가이던스도 좀 신뢰성이 증가했는데요. 이번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런 10K와 10Q 모두 잘 제출하면서 제출 이후 시간 내에서 23% 상승을 했고 그동안 이 재무 이슈와 관련해서 하락했던 부분은 대부분 만회하였습니다. 네. 현재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프리마켓에서 놀랍습니다. 와. 20.5%가 현재 폭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숫자 자체는 상당히 좀 낮아진 상황이고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방의 노력을 좀 오늘도 기울여 보는 것 같습니다. 54달러 80전에서 움직이는 모습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약간 그 리스크 해소됐다라고 생각이 될 때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 김연구원은? 저는 사실 이렇게 한번 특히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좀 웬만하면은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너무나도 이런 이슈가 없는 기업들 중에서도 좋은 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굳이 이런 악재 껴있는 종목을 잘 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싶은 마음 아닐까요? 굉장히 그 시장을 보는 눈이 냉철하신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와 테슬라는 또 좋아하신다는 그런 우리 김주영 연구원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엑손 엔터프라이즈 실적 발표 내용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장마감 이후에 어지간한 메이저급들은 우리가 워낙에 흔히 투자를 네. 하는 곳이라서 다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에 엑손 엔터프라이즈 역시도 지금 현재 굉장히 실적 좀 잘 나왔고 또 가이던스 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장 개장 전 거래 기준으로 주가 13.16%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실적이 좀 잘 나왔는지 살펴보면은 우선 이 엑손 엔터프라이즈 기본적으로 테이저건 그리고 바디캠 등을 판매하는 기업인데 테이저건 전년 대비 YOY 기준으로 37.1%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EPS 역시도 전년 대비 84%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가이던스 역시도 좀 놀라웠던 것이 현재 이런 방위 부분, 특히나 이 드론과 관련된 부분을 우크라이나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매출을 가이던스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상회했고 기업이 이렇게 ARR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매출이 10억 달러 이상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 엑손 엔터프라이즈 기존 하드웨어 기업에서 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화하는 내러티브의 변화 역시도 함께 보여주며 전반적으로 주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실적 원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선 이 테이저 10, 이 신제품이죠. 테이저 10 같은 경우 전작인 테이저 7 대비해 주문량이 2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전했고 특히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국 경찰에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기관 그리고 이제 해외 어떤 다른 국가의 정부와 관련돼서도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라고 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탑 10 주문 중 7개가 미국 경찰 이외의 고객의 주문이었고 현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웨어도 굉장히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특히나 이 드래프트 1, 이 바디캠에서 달려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AI 에러플랜까지 해서 AI 솔루션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부분과 겹쳐서 또다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 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이 미국 경찰뿐 아니라 기업과 이 국제 부분의 고객들이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기업 부분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정도 성장을 했고, 특히나 최근 이 글로벌 물류회사와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이런 긍정적인 실적 기대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지금 전분기 대비 50% 성장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을 또 살펴보면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결국 현재 정부와 관련된 비즈니스 하는 모든 업체들은 이 도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미국 정부 인력 감축하더라도 자신들에게는 좀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이 컨퍼런스 콜에서 경진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인력 감축과 관련돼서 오히려 효과적인 기술을 정부에서는 찾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사의 제품을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 많은 지원이 예상되고, 그래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 삭감과 관련된 논의들이 있지만 이 공공안전과 관련된 기술 개발이 타겟이 된 적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비전과 자신의 전망에는 이런 도지의 영향이 크게 없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오히려 이런 법 집행기관에서 자신들의 제품을 추가로 도입할 것이고, 이것이 예산 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제품을 쓰는 것이 이 도지의 어떤 사상과도 잘 맞다, 도지의 철학과도 잘 맞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팔란티어와도 영향이 있는데 이건 좀 다시 한번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드론이 계속해서 뜨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DJI 드론이 좀 금지되면서 자신이 드론 시장에서 최고의 위치를 확보할 기회를 얻었고, 특히나 앞으로 이 멕시코 이제 국경 남부 지역이죠. 멕시코 남부의 순찰도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텐데, 그 부분 이 드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겠고, 특히나 이제 향후 1에서 2년 안에 주요 매출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주요 R&D 투자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주요 컨퍼런스 콜 발언을 살펴보면, 앞으로 자신들은 이제 전체 성장성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총 수요 시장이 1,290억 달러나 되고, 특히나 현재까지는 이제 좀 미국 정부와 관련된 수요가 많았다면 앞으로는 기업들과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수요가 있으며, 여전히 그리고 미국의 법 집행 부문에서도 15%만 공략을 했기 때문에 더 높은 성장성이 있다라고 전했으며, 미국과 관련된 관세에 대해서도 가이던스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최근 기업들과 바티캔과 관련된 수요 여전히 많다라고 전했으며, 마지막으로 이 최근에 엑손의 이 실적을 좀 주가를 많이 하향시켰던 이 플록세이티와 관련해서는 파트너십이 종료됐지만 지금 다시 협력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새로운 조건을 제안했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금 엑손 엔터프라이즈 시간 외에서 주가 13% 상승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 팔란티어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 엑손의 경영진이 말했던 그 공공안전 기술 개발이 예산 삭감의 타겟이 아니라면 국방 AI를 위한 기술이 국방부 예산의 삭감의 타겟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 팔란티어에 대한 우려 역시도 좀 과도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주가 흐름 엑손 엔터프라이즈는 13.7%가 굉장히 크게 올라주는 풀이장이고요. 네. 팔란티어는 0.4% 올라주면서 그동안의 부침을 좀 만회해 보려고 노력하는 장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국방부 예산이 삭감이 된다 한들 팔란티어와 엑손 같은 경우는 좀 피해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여전히 결국에 국방부의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그 기술 개발 결국 팔란티어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많은 어떤 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추가적인 금액이 팔란티어에게 많이 갈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도지와 관련된 이슈, 결국 팔란티어의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팔란티어를 좋아하시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슈마컴은 싫어하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저희가 지금 오늘 풀이장이 그나마 초록빛으로 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출발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저희가 자정 이제 2부 지나면서 웃음기를 싹 빼야만 했던 요인이 하나 발생을 했거든요. 어제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2021년 8월 이후에 최고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야, 이거 일 났다라는 느낌을 좀 받기도 했는데, 요거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특히나 이번에 소비자 신뢰 지수 그 중에서도 이제 2월 기대 지수가 72.9로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 임계점 밑으로 하락해서 이거 진짜 경기 침체가 아니냐 하는 우려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도 이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가 지금 월가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도 다시 한번 또 스태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사실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특히나 이 부분을 좀 설명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이 필수 소비재와 임의 소비재의 주가 움직임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필수 소비재의 주가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처럼 이 파란색이 필수 소비재인데 필수 소비재는 상승하고 있고 반대로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표인 이 임의 소비재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 이렇게 좀 계속해서 편차가 커짐에 따라서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월가는 경기 침체와 함께 이러한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이 울프 리서치의 스톱기스버그 같은 경우는 이 임의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가 서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된다. 이러한 모습은 작년 8월에 있었던 주가의 급락 이후 본 적이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하락이 올 수 있는 신호인 것인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굉장히 좀 우려 섞인 발언을 했는데요. 특히 이번에 리테일 섹터가 계속해서 약한데 이 대표적인 소매 ETF인 XRT가 지금 계속해서 과잉 매도 상태에 있고 만약에 이것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반등이 실패하게 된다면 더 심각한 무언가의 시작일 수 있다라고 하며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뉴욕 멜론 은행 같은 경우 역시도 올해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려를 표했는데요. 물론 전반적인 이 지수 측면에서는 24년 대비 상승할 수 있지만 예상되는 성장이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경기 침체 우려 상황에서는 크지 않다라고 전하며 역시나 이러한 우려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 물가와 관련된 우려도 굉장히 커지는 추세에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다시 한번 이 불의에 대해서 관세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며 현재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는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 구리와 관련된 관세는 알루미늄 철강 관세와 좀 동시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좀 물가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구리와 관련돼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 군사나 기술 산업에 대해서 구리는 굉장히 필수적이고 이 수요 증가하는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중국이 계속해서 과잉 생산과 덤핑을 통해서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좀 견제해야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구리 소비 한 45% 정도를 수입하고 있고 대부분은 사실 칠레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견제뿐 아니라 결국 이 미국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이 제조업 부흥에는 굉장히 많은 또 구리가 사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리의 수입 규모 자체는 분명 96억 달러로 상대적인 어떤 관세와 관련돼서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관세와 관련돼서 이 인플레이션에 플러스 요인을 주는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 소식에 따라 구리 선물 5% 함께 상승하며 프리푸트 맹모라는 좀 주가가 시간 외에서 4.73%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물가와 관련된 이슈 계속해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흐름 프리장에서 현재 4.7% 정도 네.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란이 최근 일주일 흐름이 한 달이 0.1% 정도 빠졌고요. 네. 일주일 기준으로는 5.5%가 빠졌는데 구리관세 검토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만 프리장에서 5% 가까이 붙어주는 모습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리테일 ETF 말씀 주셨지 않겠습니까? XRT 오늘 반등을 좀 주는 모습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3.7%가 빠졌던 리테일 ETF고 네. 한 달 동안 마이너스 5%가 넘는 하락세였는데 어찌됐든 오늘은 말씀해 주신 대로 반등을 좀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이자 거의 뭐 최종 보스급의 그런 그렇죠. 아이템입니다. 엔비디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결국 이제 오늘 장 마감 어떻게 보면 S&P 500에서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과거 좀 시장에서 주요 분기점마다 또 이제 매그니피션트 7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늦게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또 결국 시장의 상승을 가장 마지막에 좀 이끌고 또 시장에서 좀 안 좋았던 순간마다 구원을 해 왔었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문제는 최근에 워낙 계속해서 실적이 좋은 모습만 보여줬다 보니까 아무리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해도 결국에 시장은 더 완벽한 실적을 원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공식적이지 않은 어떤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바이사이드 단에서 자신들만의 어떤 비공식적인 예상치를 보이면서
실적이 오히려 자신들만의 비공식적 예상치보다 낮을 경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실적 또다시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약간의 우려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번 실적의 핵심은 블랙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마진이 유지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이 컨퍼런스 콜에서 Q&A 시간이나 아니면 실적 발표에서 AI 성장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신을 줄 수 있을지 이 세 가지를 좀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블랙 같은 경우는 결국 분석가들별로 지금 매출 예상치가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블랙엘입니다. 결국 블랙엘 얼마나 매출 인식이 될 수 있을지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마진과 관련해서는 이 75% 유지할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현재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해서 워낙 시장에서는 관심이 크다 보니 지금 옵션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 이후에 주가 변동성을 한 8% 정도가 있을 것이다. 즉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이후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으로 한 8%까지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단 이 AI 수요와 관련해서는 이전 이 DDN 데이터 다이렉트 네트워크의 CEO와 인터뷰한 것이 있는데 이때 이제 AI 인프라 투자는 그래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딥시크 이후 AI 혁신은 좀 끝났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오해이고 오히려 기존의 AI 같은 경우는 사전 학습하고 간단한 추론만 했다면 앞으로는 이 추론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것을 위한 새로운 학습 방법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이 AI에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또 이런 AI 인프라 투자가 결국 증가하면서 자신들이 모든 AI 산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에이전틱 AI 필요한 GPU와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런 푸다나 텐서, 네모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함께 지원하기 때문에 결국 이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는 결국 투자는 증가할 것이고 그 수혜에 자신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지만 결국 월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긍정적인 전망과 이 부정적인 전망이 혼재해 있습니다. 일단 이 파이프 어셈블러부터 좀 살펴보면 확실히 좀 알 수 있는 게 분명히 매출은 예상치가 나와 있지만 파이프 어셈블러 매출 예상치를 18억 달러 이상 상회할 것이다라고 전하며 이미 단순히 매출 예상치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매출의 예상치보다 최소한 18억 달러를 이상 좋은 실적이 나와야지 오히려 평균적이다 혹은 그것이 보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이 블랙의 플랫폼으로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역시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좀 연기가 돼도 문제가 없고 특히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GPU 구매를 줄인다 해도 여전히 수요가 앞설 것이다라고 하며 그래도 좀 긍정적인 긍정적인 견해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이 노스랜드라는 이런 반도체 전문 좀 이런 증권사 이런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실적 이후 좀 반도체 매도 촉발할 것이다라고 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전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결국 이 코어스 용량 부족에 따른 상반기 빈약한 성장 예상된다는 점과 결국 애식칩 때문에 결국 4에서 5% 정도 점유율을 잃을 것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좀 좋지 않게 보았는데요. 이 엔비디아 결국에 지금 현재 컨센서스 예상치는 매출액 381억 달러, EPS는 0.846달러인데 과연 이번에도 좋은 실적과 안 좋은 주가가 다시 한번 반복될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파이퍼 샌들러처럼 예상치를 상회를 해도 예상치보다 18억 달러 매출 이상은 좀 매출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상 매출이 380억 달러인데 아니 이럴 거면 컨센서스를 왜 정해요? 18억 달러는 더 넘어야 된다라는 네. 게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0.5% 이상. 가까이 혹은 이상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와,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김종 연구원 이거 혹시 매칭이 좀 이분하게 나오겠습니까? 사실 예상치는 분명히 넘을 것 같은데 과연 네. 28억 달러를 그래도 최근 5분기 연속으로 매출을 예상치 대비 18억 달러 이상 넘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확률적으로는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넘을 수 있다. 가자. 해내야 된다. 네. 이런 결론을 주셨습니다. 자, US스탁의 김주영 연구원과 오늘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해맑은 미소. 네, 개장까지 50초 가량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개장 전에 프리장 지수 읽어드리는 게 요즘에 의미가 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3대 지수 지금 초록불은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엔비디아가 2.6% 함께 세미컨덕터 쪽 함께 좀 상승으로 올려주고 있고요. 오늘 애플이 쉽지가 않군요. 1%가량 하락하고 아까보다 약간 초록색이 적어진 느낌이 약간은 듭니다. 그리고 주의번호바를 필두로 전력주 같은 경우는 메타에서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본장 개장하고도 그럴지 보시죠. 네, 일단은 개장까지 초록불로 가고 있어요. 네, 지금 10초도 안 남았네요. 5, 4, 3, 2, 1. 지금 출발합니다. 네, 2월 26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수요일장입니다. 과연 끝까지 엔비디아가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오늘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시초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쉽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던 시장이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저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S&P 500이 현재 0.3%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0.3% 초록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S&P 500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지금 6,000선 회복을 하려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러셀 2000이 지금 0.3%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1% 하락으로 19.2포인트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리프레시 한번 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2.9% 상승 출발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끌어주고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2%,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신제품 이야기 나오면서 2.6%, 인텔도 1.6%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모놀리틱 같은 종목들도 함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인투이트가 엄청나게 분위기가 좋군요.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가이던스도 좋게 매출액 가이던스를 좋게 잡으면서 12% 급등이고요. 워크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실적 받아가면서 7.5%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역시나 좋았고 4분기 실적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일즈포스가 2%, 서비스나우도 함께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메타는 올라가고 있고 구글이 0.4%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0.7% 상승, 아마존이 1% 상승하고 있고요. 팔란티어가 오늘은 진짜 반등해줄 수 있을까요? 2%대 강세 출발하고 오라클도 함께 1% 가까이 붙여내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오늘 하락을 멈출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작은데 지금 6% 강세 출발하고 있는 GM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GM 같은 경우는 60억 달러의 신규 자사주 매입 승인 소식과 함께 오늘 좋은 분위기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어제 그래도 좀 버텨냈었던 섹터들이 확실히 하방 압력을 받는군요. 그래도 월마트가 보합권, 코스트코가 0.5% 하락, 오늘 달러트리, 달러제너럴이 함께 1%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베버리지단 다 초록색이고요. 식음료단이 약간은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에어비앤비라든지 여행 관련된 종목들, 크루즈 관련된 종목들 초록불이고요. 그동안 사채가를 찍었던 T모바일이 1.6%대 하락, 3M도 오늘 2% 넘게 하락 출발하면서 좀 실적의 여파를 맡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초록불 강하게 보이는 것 주의번호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리고 비스트라일 것 같습니다. 메타에서 2천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협의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디인포메이션에서 전해지면서 오늘 전력 설비 이런 쪽이 좀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에너지단은 전반적으로 애매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좀 잘 버텼었던 제약주들은 오늘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1%, 일라이릴리 보합이고요. 머크도 보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파이낸셜 섹터는 전반적으로 강보합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게 시초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GM 제너럴 모터스가 좀 눈에 보이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자동차 업종 중에는 제너럴 모터스가 현재 6%로 본장 좋죠.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키워줍니다. 네, 오늘 주주 환원책을 또 그러니까요. 거하게 제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60억 달러의
바이백을 네.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요. 오는 2분기부터 20억 달러의 바이백으로 이 환원책을 시작한다라고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이죠. 네. 바이백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률도 올렸어요. 무려 25%를 배당을 올렸습니다. 확실히 이제 옛날 자동차 회사들이 네. 이런 배당에 좀 후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주당 무려 0.15달러, 네. 15센트를 주당 배당금으로 25% 올리면서 책정을 한 올해의 주주 환원책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 오토 섹터가 상당히 호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1% 정도 가주는데 테슬라는 오늘 중국에서 드디어 모델 Y 신형 출고가 네. 시작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진을 아직은 못 가져왔는데 네. 중국 테슬라는 굉장히 그 출고식이 거창하더라고요. 막 폭죽 터뜨리고 막 네. 엄청 막 이런 느낌이던데요. 막 차에다가 보니까? 막 꽃도 붙이고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는 코로나 시기에 구형 모델 Y를 출고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테슬라 코리아에 네. 출고장이 없어서 네. 제가 2대 목동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코로나 시대에 그 인도를 코로나 시대인데 대학병원에 가서 차를 받으셨어요? 네, 그런 기억이 나니까 이게 이 중국 네. 시장은 많이 네. 발전했구나라는 것도 좀 생경한 마음이 좀 들었고 네. 제가 추후에 또 테슬라를 사게 된다면 그때는 꽃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아니, 출고식 라이브 해주세요. 진짜? 진짜요. 저희 충분히 할수 있을 것 라이브에서 같아요. 라이브에서 저희 자료 그림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사진을 찾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의 출고식 화려무쌍합니다. 네, 지금 있을까요, 사진? 오늘자 출고식 사진이 없어서 제가 전에 공장에서 출고하는 네. 사진은 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오늘 하거든요. 방송 시간 내에 네,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보내드릴게요. 하고요. 일단 테슬라 주가 흐름 좋으니까 네. 한번 이렇게 여유 있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그렇지만 애플이 지금 밑으로 처지고 있으면 그러네요. 1.7% 이상 빠지는 애플의 주가 흐름 오늘 본장 들어오면서 하락폭을 키워주고 있는데 네. 뭐 애플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제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하는 이 다양성 관련된 DI. 이 안건이 또 상장이 되면서 네. 이 투표를 했는데 다양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주주들의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거에 대해서 무슨 다양성이냐, DEI 정책은 폐기됐다라는 코멘트에 트루스 소셜 이 게시물을 또 게시하면서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나라는 그런 센티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애플 자체는 어제부터 나온 얘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이폰 16 시리즈 이제 출시가 다시 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런 긍정 요소는 크게 힘을 못 받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팔란티어 2%, 3% 가까이 좀 움직여주고 있고요. 세일즈포스가 실적 앞두고 있습니다. 역시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 같은 시기에 발표가 되는데 1.3% 가까이 붙여주고 있고요. 서비스나우 1.5% 그리고 인투이트 오늘 인투이트의 날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게요. 자, 10%, 11% 정도 오늘 인투이트 올라주고 있습니다. 워크데이는 8.7%로 상승폭을 프리마켓 대비로는 조금 낮춰주는 그런 모습 가져가고 있고요. 네. 오늘 에너지 단이 또 오랜만에 에너지 단 오늘 NRG 에너지가 네. NRG 굉장히 익숙한 그런 단어지 않겠습니까? 네. NRG 에너지가 실적을 내놨는데 네. 매출 시장 예상치 하회했고요. 그리고 EPS가 시장 예상치 상회했는데 네. 요게 흐름 자체가 좀 전 요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네. 올해 EPS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오. 뭐 에너지 단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기 때문에 오늘은 주가 흐름은 4.5%가량 네.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부흥하니까 역시 필요한 건 유틸리티의 에너지지 그쵸. 하면서 G 버노바가 5.3%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2.9% 그런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합작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0.1% 못 네. 미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특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의 주인공은 엑손 엔터프라이즈 하고 싶어요. 엑손. 네. 주가 잘 가네요. 엑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손은 상승률로 봐야 제맛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엑손은 영어로 차트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엑손 엔터프라이즈 와 15% 자 그죠? 키워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 친구가 아닐까요? 오랜만에 잘 가줍니다. 작년에 네. S&P 500에서 무려 1년 상승률 3위를 차지한 종목이 바로 이 엑손 엔터프라이즈이기 때문에 네. 올해에 대한 기대감 특히 상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동안 그렇죠. 너무 생각했는데 달렸죠. 이게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네. 그런 예상은 그냥 바닥에 내려놓고 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남부의 지금 여러 가지 접경지대에 대한 그런 보호 수비대에 이 엑손 엔터프라이즈의 장비가 상당히 많이 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흐름 좋게 가져가고 있고요. 6개월이 58%, 1개월 그다지 좋진 않았는데요. 6.2%가량 네, 최근에 빠졌고요. 안 좋았었어요. 일주일로는 3.6%인데 오늘 이번 주간의 하락을 좀 만회하려는 듯이 네. 13.4% 정도 흐름 크게 올려주고 있고요. 오늘 비슷하게 작년에 S&P 그리고 기술주 단에서 상승폭 대단히 컸던 종목 하나가 네. 오늘은 반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애플러빈, 엠러빈, 엠러빈, 엠러빈 티커 앱입니다. 엠러빈이 네. 오늘 무너져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네요. 크게 무너집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 초반 프리장 때부터 잠시만요. 제가 써놨는데 공매도. 퍼지 판다라는 공매도 업체 이 숏리스트 네. 이 숏 포지션을 공개하는 공매도 포지션 리포트가 1차로 나왔습니다. 네. 퍼지 판다가 나왔고요. 그리고 쿨퍼 리서치라는 또 공매도 전문 리서치에서 2차 공매도 리서치를 또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두 회사의 공통 의견은 우리 숏친다 그겁니다. 하방에 배팅하는 그런 포지션을 가져간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내놨기 때문에 엠러빈 13% 정도 오늘 크게 빠져주는 아이고야. 모습인데 그나마 반등하려고 투자자분들이 저가 매수를 엠러빈을 믿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실적도 그렇고 이 실적이 엠러빈과 뭐 경쟁사 뭐 이런 곳들이 다 좋았을 때 엠러빈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쭉 빠지고 막 이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1등은 엠러빈이다 이랬는데 공매도에는 맥을 못 추리네요. 네. 14% 정도 빠지는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또 지금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도 퍼솔. 지금 좋군요. 이렇게 오르는지 몰랐어요. 9%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 나왔고 예. 지금 그래서 퍼스트 솔라도 최근에 그렇게 IB들의 콜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JP모건에서 사실은 목표 주가를 하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 나왔고 또 중국에서도 전반적으로 태양광 패널 이제 경쟁 그만해라, 가격 경쟁 그만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가격이 오를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하는 걸까요? 오늘 9%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퍼솔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한 건 드렸었는데 퍼솔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셀 제조 특허를 네, 똑같은 업종의 태양광 업체 하부에 있는 업체인 것 같아요. 탈론 에너지의 라이선스 에너지. 판매한다라는 네. 보도 자료를 오늘 프리장 시간대에 내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적과 더불어서 좀 상승폭을 키워줄 수 있는 뭐 태양광이 최근에 좀 힘든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솔라 뭐였죠? 솔라와 퍼스트 함께 솔라? 퍼스트 솔라와 함께 솔라 엣지 죄송합니다. 솔라 엣지. 솔라 엣지와 퍼스트 퍼스트 솔라 솔라. 함께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엔페이지 에너지도 함께 2.5% 올라가고 있고요. 슈마컴도 주가 계속 오늘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14%대 상승하면서 섹터 내 종목들 함께 좀 끌어올려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데리라든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요즘에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오늘 2%가량 반등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팔란티어가 2.5%의 상승을 보이면서 90달러 선에 회복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오늘 이 엑소 엔터프라이즈의 호실적과 여러 또 반등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도 DOJ의 조사 이야기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엔비디아를 좀 믿고 싶은 게 엔비디아가 사실 저희 개장하고 나서 한 10분 만에 하락으로 전환하고 한 15분 만에 거의 일부 끝나갈 때쯤 항상 하락 전환하면서 애매합니다 이러면서 일부를 마쳤었는데 오늘은 3% 가까이 올려 붙여주면서 130달러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저는 이거는 거의 뭐 꼭대기에 달린 거 아닌가 싶게끔 기대감이 높지만 그것도 그겁니다만 블랙웰의 수요라든지 수율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AI 투자에 대해서도 언급이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진짜 오늘은 가장 좀 안 빠졌으면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더 올리네요.
3.13% 상승입니다. 제가 오늘 장표에도 마련을 좀 하긴 했는데 네. 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흐름을 한번 제가 다 찾아봤어요. 한 2년치를. 네. 그랬더니 우리의 뇌리에는 마치 실적 발표하고 다 내렸던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지도 않았더라고요. 아니 그 실적 발표하고 그 처음에 실적이 막 좋아지기 시작했을 네. 때는 미친 듯이 쏘아 올렸지 않나요? 최근에는 이제 네.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어떻게든 한번 내리려는 움직임도 있기도 했죠. 네, 하지만 그쵸. 오늘 뭐 컨센이 워낙에 높이 잡혀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위스퍼 넘버가 너무 높죠. 상단에 가 있습니다. 특히 네. EPS가 시장 예상 위스퍼 시장 예상하는 주당 순이익이 0.85달러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위스퍼 넘버 그러니까 요 정도는 돼야 된다가 지금 0.89, 0.90달러예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우리가 보는 수치보다 3% 정도는 더 나와야 시장이 이거는 만족한다라고 비트한 보는 거죠. 거다라고 그래서 생각하겠죠. 위스퍼 넘버가 오늘 위력을 좀 발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 6시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네. 일라이릴리가 0.3% 정도 오늘 올라줍니다. 일라이릴리가 조금 전에 올해 미국 공장을 신규로 건설하기 위해서 27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네. 투자 발표를 일라이릴리 측에서 오늘 오. 한 건이 있고 또 어제도 이제 젯바운드의 이 바이알 이 뭐랄까요? 그 유리병으로 유리병에 된. 들은 액상 이 주사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는 모습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 일라이릴리가 이틀 연속으로 초록빛을 좀 띄워주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경기 방어 섹터의 역할을 했었던 시장이 하락하면서 반대로 올랐었던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든지 머크,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확실히 이제 색깔이 좀 뒤집어진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애플이 1.8% 약세입니다만 그래도 엔비디아가 2.6%, 메타가 1.2%, 테슬라가 1.4% 넘게 올라주면서 그래도 M7 아주 분위기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오늘 오전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그 외에 지금 약간 방어 섹터에 보였었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한 1%, 2%가량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지금 크루즈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일부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오늘은 여러분? 뭐 고속으로 네. 일부가 시간이 지났는데 일단 오늘 그동안에 테마적으로 올랐던 퀀텀이라든지 반도체 단이라든지 드론들도 네. 상당히 흐름 초반에 좋습니다. 오늘 그래도 장이 초반이지만 어제보다는 나은 초반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것도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스텔란티스가 조금 전에 뭐 미시간주에서의 뭐 투자 가능성 이런 것도 얘기 나왔지만 5% 빠지면서 하지만 뭐 오늘 GM이 끌어가는 장입니다. 자동차 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밤의 미주라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즐겁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